나는 왜 아직도 이런 일에 마음을 쓰고 있을까? 이 나이가 되어서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이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틀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순을 넘기면 인생이 기울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남이 아닌 나를 위해 다시 사는 황금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후기 성인기의 재구성이라 부르죠. 다시 말해,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다운 선택으로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오늘 저는 지혜로운 60 이상 여성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 10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젊어 보이려는 집착 대신 나답게 빛나는 용기를, 가득 찬 집 대신 비움이 주는 평온을, 남의 갈등 개입 대신 건강한 경계를 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무적인 약속을 줄이고 완벽주의를 놓고 미루던 건강을 돌보며 독이 되는 관계와 거리를 두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남의 시선을 벗어나 나이 듦을 두려움이 아닌 성취로 바라보는 법까지. 이 10가지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종이에 한 줄 적고 달력에서 하나 지우고 마음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일.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우리 함께 평온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이 영상은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속도와 숨에 맞춰 읽히도록 준비했습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다가 마음에 걸리는 한 문장을 오늘의 실천으로 삼아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다음 변화를 응원하는 작은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내가 멈출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길잡이가 되어 우리 모두의 이막이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속삭여 볼까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배울 수 있으며 내일은 더 평온해질 것이다. 조용한 확신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거예요.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젊어 보이려는 노력,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법을 배웠어요. 젊어 보이려 하지 않고 나답게 보이려 노력하게 되었죠. 헬렌 미렌의 이 말이 참 깊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젊음이 곧 가치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죠. 주름이 생기면 감추고 흰머리가 보이면 염색하고 화장품 광고의 유혹 앞에 멈칫했던 기억 누구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노력 끝에 남는 건 잠시의 위안이지 마음의 평온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시간을 거스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아왔는가, 그 흔적에서 피어납니다. 손녀 결혼식에서 들은 할머니, 웃는 모습이 참 우아하세요. 라는 말처럼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내 외모보다 내가 전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걸요. 긍정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이야말로 타인에게 가장 매력적인 힘이라고요. 거울 속 주름은 웃음의 기록이고 눈가의 선들은 살아온 증거입니다. 젊어 보이려 애쓰는 대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매달 피부 관리에 쓰던 돈으로 친구와 여행을 가고 그 시간에 배우고 싶던 것을 배우며 내 안의 생기를 다시 깨우는 것, 그게 진짜 안티에이징이에요. 경험에 투자하는 사람은 외모보다 훨씬 오래 빛이 납니다. 이제는 젊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 대신 나답게 보이고 싶다는 바람으로 바꿔보세요. 꾸밈이 줄어도 품격은 더 깊어지고 속도를 늦춰도 눈빛은 더 단단해집니다. 세월이 가져간 건 탄력일지 몰라도 세월이 남긴 건 존중과 여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아름다움의 시작이에요. 안 쓰는 물건을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집안을 깨끗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여백을 만드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짐도 함께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환경심리학 연구에서도 어수선한 공간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인다고 밝혔어요. 정리가 되지 않는 집은 마음이 쉬지 못하는 집이 되기 쉽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20년 전 잡지들이 쌓여 있었고, 장롱 깊숙한 곳엔 언젠가 입겠지 하며 보관해둔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부엌 찬장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접시 세트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버리지 못했을까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누가 준 건데 아까워서, 이런 생각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 매달리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물건을 하나씩 손에 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이게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을까? 둘째, 실제로 쓰고 있을까? 셋째, 앞으로 1년 안에 사용할 일이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이 나오면 그 물건에게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인사한 뒤 보내줍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비우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호흡이 깊어졌어요.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선언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떠나보내면 새로운 에너지와 기회가 들어옵니다. 남은 여생을 짐과 함께 살 건지 아니면 여백과 함께 살 건지 선택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집을 비우면 마음이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잊고 있던 진짜 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갈등에 끼어들지 않기, 나의 평화를 지키는 법. 평생 누군가의 중재자 역할을 해오신 분들 많으시죠? 가족 모임에서, 친구 사이에서, 심지어 자녀의 문제까지도 내가 나서야 마음이 놓였던 분들 말이에요. 저 역시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내가 나서면 덜 싸우겠지. 엄마니까, 친구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나중에 남는 건 늘 피로와 허무함이었습니다. 2년 전 추석,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사 비용을 두고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즉시 중간에 끼어들어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건 이제 내가 나설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이야기해보렴. 엄마는 잠시 차나 마시고 있을게.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두 아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니 1시간 후엔 서로 사과하며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떤 갈등은 내가 빠질 때 더 빨리 해결된다는 걸요. 갈등 해결 연구에서도 제3자의 개입은 오히려 문제를 길게 끌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애써왔지만 이제는 내 평화를 먼저 지켜야 할 시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해결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누가 다투거나 불평을 해도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세상을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니까요. 남의 갈등에 끼어들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의무적인 약속을 줄이면 인생이 다시 숨을 쉽니다. 살다 보면 해야 하는 일로 가득 찬 달력을 들여다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동창회, 경로당 프로그램, 반상회, 손주 돌보기, 문상과 생일 모임까지. 마치 나의 하루가 다른 사람의 일정으로 채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예전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빠지면 미안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몸이 힘들어도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친구의 생일 모임에 나갔다가 몸이 너무 지쳐 조용히 자리를 떠나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약속을 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첫째, 이 약속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할까? 둘째, 지금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에너지가 있을까? 둘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정중히 사양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무리하지 마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훨씬 관용적입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면 그 자리를 기쁨이 채웁니다. 억지로 맞춘 미소 대신 진심 어린 웃음이 돌아오고 바쁜 하루 대신 마음이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선택을 건강한 경계 세우기라고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요한 자기 보호입니다. 이제는 달력을 꽉 채우는 대신 하루에 한 칸쯤은 비워두세요. 그 여백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다시 채워줍니다. 남을 위한 의무에서 나를 위한 선택으로. 그것이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부터는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나서는 약속만 남겨두세요. 그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관계도 삶도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늘 완벽을 추구했죠. 하지만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주의는 용기와 창의성, 변화의 가장 큰 적이다. 이 말처럼 완벽함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빼앗는 굴레가 될 때가 많아요. 3년 전 추석을 떠올립니다. 15명의 가족이 모이기로 했던 그 명절, 저는 한 달 전부터 대청소를 하고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당면의 길이까지 맞추며 새벽부터 요리를 했죠. 그런데 정작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칭찬한 건 음식이 아니라 고모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웃고 대화해야 할 그 시간에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와 음식 걱정에 쫓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 이유는 완벽한 상차림이 아니라 함께 웃는 시간이었음을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은 덜 완벽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케이크가 약간 기울어져도, 거실에 먼지가 조금 있어도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건 포기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예요. 모든 걸 완벽히 해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온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함께 있고, 웃고, 즐기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의 인생은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답게 빛나니까요. 건강 관리를 미루면 행복도 미뤄집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이 말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노년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건강은 나이를 탓할 일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2년 전 일이에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가던 중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깐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죠. 며칠 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습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왔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건강을 미루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고, 일요일엔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된장국 같은 전통 발효식품과 채소 중심 식단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이라도 즉시 병원에 갑니다. 그 결과 지금의 저는 5살은 젊어진 것처럼 활력이 생겼어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립의 힘이에요. 미루는 습관은 병보다 무섭습니다. 오늘 조금 귀찮더라도 한 걸음 더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지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아픔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지 않도록 미리 돌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몸을 감사히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건강이 회복되면 삶의 모든 색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살면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계속 이어온 관계 있으시죠? 그래도 정이 있잖아.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쳐가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에너지는 바닥나버립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35년을 알고 지낸 중학교 동창 정순 씨. 젊었을 땐 활기차고 유쾌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턴가 만날 때마다 대화가 불평과 비교로 가득했어요. 요즘 세상이 다 엉망이야. 그 사람은 왜 나보다 잘 되는 걸까? 이런 말들을 듣고 나면 꼭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눌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였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려고? 시간 낭비지.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철썩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 남은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주고 있지? 그 후로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끊지 않고 조금씩 연락을 줄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사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해로운 관계를 스스로 정리할 줄 안다. 이제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할 시간도 부족한데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에 마음을 쓰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요. 관계를 비우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내 사람, 진짜 내 인생이 들어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라는 생각을 버리면 인생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어?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혹시 이런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며 스스로를 멈춰 세운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시작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제가 65세에 처음 붓을 잡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 포스터를 보고 그냥 문득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죠. 첫날 교실 문을 여는 순간 너무 민망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이미 능숙하게 붓을 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예는 경쟁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대화예요. 잘 쓰려 하지 말고 지금 붓이 종이를 스치는 느낌을 즐겨보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한 번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세상과 나 사이의 소음을 내려놓고 몰입의 평화를 느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간이 제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바꾸더군요. 뇌과학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감과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6개월 뒤 작은 서예전에서 제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내 글씨가 액자 속에 걸려 있는 걸 보니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해낼 줄이야 하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 후로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텃밭도 가꾸고 스마트폰 사진 강의에도 참여했죠. 배움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을 다시 깨우는 과정입니다. 잘하려 애쓰기보다 즐기세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젊어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무엇을 배우든 그 첫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할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진짜 내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옷을 고를 때, 말할 때, 행동할 때조차 남들이 보기엔 어떨까부터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진짜 필요한 건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입니다. 10년 전 손녀의 생일 파티에 입고 갈 옷을 고르던 날이 떠오릅니다. 평소처럼 무채색 옷을 고르려다 문득 눈에 띈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 너무 예쁘고 마음이 설레었지만 망설여졌어요. 내 나이에 이건 너무 튀지 않을까? 그때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옷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요. 마음에 들면 그냥 입어요. 용기를 내어 그 옷을 입고 파티에 갔더니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색이에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날 가장 기뻤던 건 칭찬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내 마음이 즐거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이후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기도 하고 문화센터의 라인댄스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무엇보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바뀌자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김 선생님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죠. 내가 편안해야 다른 사람도 편안합니다. 나답게 살아야 세상도 나를 존중합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어요. 그 순간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눈빛이 삶을 밝히기 시작할 거예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인생이 비로소 아름답습니다. 늙는다는 건 슬픈 일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노화를 부정적인 말로 배워왔습니다. 주름, 흰머리, 체력 저하 같은 단어로만 떠올리죠. 하지만 노년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화는 상실이 아니라 성숙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요. 저는 72세가 되어서야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처음 흰머리가 보였을 때는 서둘러 염색약을 들었고 이마에 주름이 생길 때마다 각종 크림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이 모든 흔적이 시간이 남긴 선물 같았어요. 눈가의 주름은 수천 번 웃었던 흔적이고 손등의 굵은 선은 가족을 위해 일했던 세월의 기록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쇠퇴가 아니라 이루어낸 시간의 총합이라는 것을요. 젊을 땐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일엔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은 더 잘 보이고 사소한 하루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한 노화란 신체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며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는 나이를 세는 대신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세어야 할 때예요. 세월이 얼굴을 바꿀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의 빛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살아냈고 수많은 사랑을 주고받았고 그 속에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늙은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오늘을 더 따뜻하게 바꿔줄 거예요.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 그중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떠올랐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였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모든 주제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6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남을 위해 달려왔던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는 나를 위한 후반전이 펼쳐지는 때예요. 그동안은 가족, 자녀, 사회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돌보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표현할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통합의 시기라고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미래를 두려움보다 평온으로 맞이하는 단계라고 하지요. 혹시라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늦은 시작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당신은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정히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이제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 그 다짐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하겠다.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조급할 필요도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답게 빛나세요. 당신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